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영상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이라 하면 오디오북이 아닌 형태의 그 영상.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뭐 PPT 기반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오디오북은 사실은 저의 목소리만 쓰면 돼요. 저의 목소리와 평상시에 했던 생각들. 사실 목소리만 찬조 출연하면 나머지는 그냥 즉흥적인 생각들이나 원래 했던 생각들을 그냥 애들이 비슷하게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준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PPT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도 방금 한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이 PPT 장표를 만들었어요. 뭐 사진 찍고 글자 쓰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제가 공소를 투자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만든 이유는 현재까지 저 오디오북을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은 좀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국내 주식도 그렇고 국외 주식도 그렇지만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미도 별로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오디오북은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읽기 때문에 오디오북은 계속 읽어서 같이 공부를 합시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고, 이런 생각 영상들을 주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영상들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올리는 게 과연 나도 이렇게 물려있는데 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은 올리는 거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니콜라가 한국인이 테슬라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내수했다 하더라고요. 요놈의 니콜라가 저 영상을 만들게 한 이유죠. 정말 계속해서 물려서 실패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실패를 안겨줬던 게 니콜라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미국 주식은 진짜 자면서 돈 벌기다 라고 했는 영상 한 몇 개, 한 두 개? 세 개 정도 올려드렸는데 그 대목으로 1편, 2편 정도. 정말 니콜라는 미국 주식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20%. 정말 천지개벽. 이런 게 천지개벽이구나. 이런 게 지구가 멸망하는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니콜라 저 차 보기도 싫네요. 느꼈습니다. 정말 진짜 투자한 지 하루 만에 어떤 거였냐면 이게 전쟁의 참화 사진을 제가 네이버에 찾아왔는데 끔찍하죠. 전쟁의 참화보다 더 끔찍한 건 이겁니다. 이보다 더 처참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니콜라를 제가 그 언제 샀냐면은 7월 17일 날 계속 16일 날 조금 올랐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니콜라 주식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월 초에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한 30%인가 40% 폭락을 했다가 진짜 하루 만에 35%인가 올랐어요. 대세 상승. 그래서 다시 그 수준 유지하겠구나 했다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조금씩 떨어져서 제가 17일날 봤죠. 17일날 한 누적 마이너스 10%. 이전에 한 30% 40% 떨어졌다가 또 30%가 올랐는데 그 지지를 계속 할 거라 생각해요. 전 차트는 분석할지 몰라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16, 17일 연속 한 10% 정도 내렸으면은 심리적으로 니콜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인데 내일은 그래도 5, 6%는 다시 회복을 하겠다라고 제가 17일날 종가에 48에 삽니다. 어떻게 됐죠? 자고 일어났더니 21%가 올라갔고 그때 팔아야 되나? 근데 팔 수가 없죠. 너무 150만 원이가 나는데 하루 만에 눈앞에서 자고 딱 눈을 떴는데 금액은 좀 작았죠. 1000만 원이었으면 진짜 한강 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조금 회복해요. 너무 빠져도 10% 연사해가지고 16, 17, 20 이렇게 3일 연속 30%가 빠졌죠. 너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하겠다 했는데 역시나 그 화요일날 3% 정도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복세구나. 더디긴 하지만 회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됐죠?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오늘이죠. 오늘 금요일 새벽에 뒷골 50%까지 갔어요. 야, 이게 반타작이라는 게 이거구나. 마이너스 48%. 이야,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되는구나. 야, 내 눈앞에서 내가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100만 원 내놨으면 150이었는데 절반 70만 원이 된 거예요. 그 70만 원 손해를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70만 원이면 1000만 원 내놔서 마이너스 7% 했었을 때 7%면은 사실은 뭐 약간 저기 이제 물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7% 하면은 70만 원이면 야, 금액 자체인데 큰데 포르티지로 따지면 뭐 그 포르티지 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150만 원 연하는데 마이너스 50. 야, 진짜 끔찍해요. 그 금액이 야, 이걸 천만 원 연했으면 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하루에 30%가 날라가고 이걸 보면서 야, 주식시장 진짜 무섭구나 라는 걸 정말 실감했어요. 이번 주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변두 매니저라는 좀 잘생긴 분이시죠. 그 유튜브 하시는 분 한 11년간 그 투자 증권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시다가 아마 지금 은퇴하시고 전업 투자자이자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5권의 책을 추천을 하는데 본인 영상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변두 매니저 책 추천. 실제로는 6권 추천해요. 왜 5권 추천하면서 6권이냐? 그런데 5위, 4위, 3위, 2위, 1위까지 얘기를 해요. 1위가 아마 제가 제가 영상을 보고 산 게 랄프 웬조의 작지만 강한 기업의 투자라 이 책을 샀죠. 근데 이 책도 그 영상에서 산 거예요. 영순위. 이게 최고죠. 영순위는 최고. 순위를 매길 수 없다라는 게 영순위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 넘버 원, 넘버 제로죠. 영순위를 추천한 책이 이 책입니다. 스위스 은행가가 알려주는 돈의 원리. 이 책은 근데 목차만 봐도 약간 조금 이 책은 어떤 내용인다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네이버 찾아보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면은 이겁니다. 보조 원리를 그러니까 원리를 총 12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보조 원리를 몇 개 더 붙여요. 2개씩 3개씩. 그래서 읽어드리면 제1의 원리는 리스크에 대해서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제2의 원리는 과욕에 대해서 욕심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보조 원리가 보이죠. 당초 원했던 수익에 도달하면 욕심을 버려라. 근데 제3의 원리는 희망에 대하여 배가 가라앉는데 희망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건 방금 니콜라 보여드렸죠. 제가 20%에서 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3의 원리 위반을 했죠. 근데 사실은 주식 세계에서는 쉽진 않죠. 왜냐면 엄청 유명한 워런 버핏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주식시장에서 돈은 impatient에서 to the patient. 그러니까 인내심 없는 사람에서 patient, 그러니까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로 가는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게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제 3의 원리를 실천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빠르게 손절하라는 거거든요. 손해 봤으면.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책은 주식시장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자산이라 하면은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크게 이제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래요. 이 책에서 그래서 제 3의 원리로 가장 크게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스위스 은행가인데 미국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스위스 사람이고 근데 처음부터 서문에 여기 써요. 스위스가 여러 유럽의 엄청 작은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세한다고 스위스 은행을 맡겨놓으면 절대 비밀을 지켜주고 이렇게 그런 얘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가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서도 되게 엄청 작지만 정말 오랫동안 강한 나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유태 못지않게 스위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참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이 그만큼 원리가 평생 부자의 마인드에 써 있잖아요. 이게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미국에서 결혼하자마자 신혼부부들이 30대 때 집을 사요.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우리로 따지면 강남 쪽에 이제 집을 샀겠죠. 근데 역시나 사자마자 오릅니다. 그래서 한 6억, 7억이 되고 한 5년 정도 있으니까 10억이 돼요.
그러다가 주위에서 당연히 좋은 땅이고 값도 오르니까 팔라고 그러죠. 근데 아니다, 우리는 이제 장기 투자할 거다. 이거 지금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 60살이 돼서 이제 그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하고 이제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을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노후를 남은 여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집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30대 때 샀다 그러면 30년이 지났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 3억인가 2억인가 됐대요. 그러니까 반값도 못 돼가지고 5억에 샀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인플레이션 자산가치로 따지면 오히려 한 6억 정도는 돼야, 6억이나 7억 정도는 돼야 원래 30년 전에 5억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2억 3억 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정말 그 부동산 불패라 그래서 역으로 한 20억 30억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만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내일 일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일 주식시장이 우리가 이제 오늘 나스닥이나 다우가 또 내려갔는데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올라갈 거야, 내려갈까요? 모르죠. 주종을 한 3일 거쳤으니까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도 있죠. 아니야, 근데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또 3월달에 코로나 팬데믹처럼 완전하게 또 폭락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오히려 적당히 이익을 빨리 실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 말씀드리면, 제 4에 올리는 예측에 대해서 예측과 오류에 휘두르지 말라. 제 5에 올리는 패턴에 대해서 돈의 질서를 찾지 마라. 여기 보조 올리가 좀 재밌죠. 역사가의 함정에 주의하라. 차트 분석의 환상에 주의하라. 차트는 무조건 오를 것이다. 차트도 확률이죠. 이렇게 여기에 계속 뭐라 그러지? 매물이 많이 쌓이다 보면 오를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매물목이라고 하나? 뭐라 하던데. 저도 차트는 차트등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상관관계 망상에 주의하라.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는 거죠. 패드의 금리와 주식의 상관관계는 있어 보이죠. 근데 명확하게 있지는 않죠. 패드가 그린스펀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되게 잘했다고 하지만 그분도 실수를 많이 했죠. 패드가 이렇게 정책을 썼는데 주식시장은 그리고 경제는 본인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은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본인이 이제 터블런스인가 본인 자서전에도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똑똑한 유태인도 상관관계를 맞출 수가 없는데 돈에서 그런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조 올리 8은 도박가의 궤변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13일 금요일에 도박가의 강원랜드에 가면 대박이나 이런 궤변에 속지 말래요. 그 다음 제 6에 올리는 기동력에 대하여 한 곳에 매달리지 마라. 그 다음에 제 7에 올리는 직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의지에 좋다. 이 얘기 밑에 보조 올리가 되게 좋은데, 희망과 직관을 혼동하지 마라.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비일학이라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3일에 금요일에 내가 어떤 카지노에 가면 대박을 났어. 그러면 13일 금요일엔 꼭 강원랜드를 카지노에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직관이라고 믿어요. 내가 13일 금요일날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2배가 났어. 롯데에 당첨됐어. 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직관이라고 여겨져요. 만약에 5,000원짜리가 계속 반복됐다. 라고 하면은 아무튼 크게 걸겠죠. 로또니까 5,000원짜리지만 2개를 샀다 그러면 13일 금요일이 또 다시 돌아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몇 번, 2번 정도 반복되면은, 네. 로또를 거짓말 1,000만원어치 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금액 제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13일 금요일이니까 내가 5,000원이 계속해서 반복됐으니까 지금 1,000만원어치 사놓으면 그 중에 1등 60억 당첨될 수도 있어.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60억이면 할만하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희망이지 직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 8에 올리는 종교와 신비론에 대하여 당신이 돈 버는 일에 신은 무관심하다. 이게 우리가 연초되면 토종 비교 보러 가고 타로 카드 보러 가고 그런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개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되게 약간 냉소적일 수 있는 건데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제9의 원리는 낙관과 비관에 대하여. 그래서 부자는 건강한 비관주의자이다 라고 해요. 오히려 낙관주의자보다는 약간은 비관주의자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니콜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도 너무나 낙관주의죠. 제2의 테슬라다. 근데 실체가 진짜 없었잖아요. 뒤에서 제가 말씀하겠지만 피터 린치도 실체가 없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전혀 신제품은, 우린 시제품도 안 나왔어. 신제품 낼 건데 우리가 지금 농심에서 예를 들어서 뒤에 꼬꼬마 무슨 꼬꼬, 예전에 그 꼬꼬 뭐 이렇게 하얀 국물 그 라면 있었잖아요. 우린 제2의 하얀 국물 라면을 낼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거 대박 날 건데 지금 니콜라가 딱 그러는 거죠. 트럭 만들어가지고 우린 대박 낼 거야. 제2의 테슬라다. 근데 피터 린치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실체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익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고 나서 그 종목을 사도 늦지 않다. 물론 이제 그 낙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더 싸게 샀겠죠. 내 말에 맞았지. 근데 틀렸으면 골로 가는 거죠. 니콜라가 예를 들어서 실체가 없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골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크게 낙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실체가 없는 기업이고 이익이나 매출로 실체로 증거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강하게 실체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9의 원리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터 린치는 뭐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비관주의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철저하게 실적이 있는 철저하게 실증주의자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낙관을 해서 우리가 니콜라에 너무 올인한 것은 너무 낙관을 했다는 거죠. 얘는 무조건 제2의 테슬라야말로 정말 지나친 낙관주의자라는 거죠. 제10의 원리는 여론에 대하여 큰 이익을 원하거든 다수의 이 의견을 무시하라. 모조 원리 14.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기회가 있다. 이거는 이 책도 자세히 읽어봐야 돼. 이걸 진짜 이 그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 CGV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CGV는 안 망할 거야 라고 이게 대다수 그러잖아. CGV는 지금 지금 누가 영화관 가니? 라고 이제 말하고 하면 이때 다수의 의견 무시하고 내가 CGV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피터 린치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냐면 무조건적인 그 스위스 이게 막스 구인터 이 사람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이 책에 나와요. 무조건적으로 반대로 청개구리식의 그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약간 사람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의구심 가지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너 무조건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람들이 주식이랑 우리 주식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내가 주식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미친 듯이 물론 약간 지금 떨어졌지만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제시 리버모어가 불타는 말을 올라타라고 하는 것처럼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건 돈이 돼. 대중이 원하는 거에 돈이 몰리잖아요. 그리고 대박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돈 쓴다는 거죠. 이거 대박 맛있어 라고 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맛집이 더 잘 되는 것은 가보니까 별론데 라고 하더라도 소문 듣고 계속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평타만 하더라도 결국은 음식 맛이다 라고 하지만 평타만 하더라도 그 입소문이 시끄러지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근데 진정 그 맛이 없어질 평타도 못 갈 정도가 되면은 그 소문은 또 금세 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이익을 원하거든 다수의 의견도 일부 따라야 되지만 근데 조그만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지금 우리 그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수익률 지금은 괜찮았을 거예요. 수익률 크게 장기 투자 묵묵하게 있었던 분들은 최소한 30-40%는 벌었을 것 같고, 근데 적당한 이익을 실현하고 아마 나오라고 이제 스위스 은행가는 얘기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 배터리, 뭐 언택트 이런 거에 몰려있죠. 기술주에 몰려있잖아요. 근데 정말 큰 이익은 어디에 있다? 네, 이 다수가 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죠. 다 그쪽에 돈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게 이제 피터 린치 원리죠.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엄청난 대박 상품인데, 대다수 사람들이, 야 지금 그거 되겠어? 야 웹툰 잘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야 지금 다 언택트야, 어? 라고 해서 별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웹툰 회사 중에 저도 하나 괜찮은데 찾아왔는데, 얘 봐, 매출 봐라, 이익 봐라. 사람들이 이제 정당하게, 예전에는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봤는데 정당하게 돈을 내고 보는 그 거의 익숙해진다는 거. 넷플릭스 이런 것처럼, 이게 더 돈을 내고 그냥 올정액을 꿈꾸고 보니까 더 편하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웹툰 그 미디어들이 캐시를 계속해서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게 보는 제가 웹툰 그게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웹툰 무시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다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보다는 다수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에 투자를 하는데 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CGV 제가 무시하냐,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백신이 거의 확정돼 가지고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항공주나 CGV, 그냥 뭐 이런데 은행주 경기 회복할 것 같다라고 해도 근데 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모멘텀을 빨리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제 10의 원리입니다. 너무 반대로만 움직이면 더 손해봐요. 제 11의 원리 집착이 돼요.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으면 바꿔라. 내가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니콜라가 너무 좋아. 근데 그 똑같죠. 아까 제 3의 원리에서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쉽지가 않은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라고 하면 빠르게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제 12의 원리는 이게 가장 좀 인상적이에요. 계획에 대해 부자는 계획보다 대응을 중시한다. 보조 원리 16이 장기 투자는 엉터리 환상만 심어준다 라고 하죠. 이게 약간 충격적이에요. 이게 되게 말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 책에 12가지 원리, 그다음 보조 원리 16개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책을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예요. 이 스위스 은행가, 그러니까 막스 윈터라는 사람이 모든 투자, 아까 말씀드린 이 투자는 주식, 부동산, 금, 모든 투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있는 투기이다. 인정하자. 투기다. 투기라고 인정하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으면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놓는 그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죠. 리스크가 없는 것은 그거는 투기가 아닌 거죠. 근데 대신 돈도 못 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분산 투자하지 말고 집중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어설프게 분산 투자해가지고 한 100개 깔아놓으면은 한 50개에서 이득을 봤는데 50개에서 손해를 봐가지고 결국은 쌤쌤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이 또 여기서 해석을 좀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집중 투자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델타가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델타에 올인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폭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너무 많은 분산 투자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10개, 20개가 아니고 집중 투자하더라도 한 두세 개 종목에 자기가 이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두세 개 종목에 올인 하면은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은행주는 확실해 라고 했을 때 집중 투자, 그러니까 JP모건 제가 예전에 영상 보여드렸는데 85달러에 샀잖아요. 야, 세계 1등 은행이 망할 리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제가 500달러에, 아니고 5,000달러, 우리 돈은 500만원 어치를 샀거든요. 85달러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겨요. 모든 걸 다 잘라내고, 거기에 제가 그때 외환이 한 1,000만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1,000만원을 내놨으면 제가 그거 10% 이득 보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0만원 이득 보고 나왔죠. 12%였나? 15% 이득 보고 나왔는데, 15%였으니까 500만원에 75만원 이득 보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1,000만원을 내놨으면은 15%였으면 금액 자체가 단위가 달랐죠. 그냥 은행 JP모건은 안 망하는데 85달러는 미치게 싸네. 올인 1,000만원이, 만약에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집중 투자 딱 투하했으면은 3,000만원 내놨으면은 똑같이 15%였으면은 얼마였습니까? 네, 450만원을 걷고 나오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집중 투자를, 그러니까
JP 모건에 더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근데 확실하게 탄탄한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라는 건 확실한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올인 할 필요 있어요. 올인. 근데 너무 올인 할 필요 없고 이 책에서도 두세 개 종목을 나눠서 올인 하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보면 너무 어설프게 한 20개씩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익 보고 여기서 손해 보고 이래서 사실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JP 모건이 한 번 더 90달러에 기회를 주면은 올인할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다 손절하고 올인할 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구나 라는 걸 제가 새삼 이건 인정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피터 린치 책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피터 린치는 많이 분산 투자예요. 근데 피터 린치 원칙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 피터 린치는 주식 전문가잖아요. 펀드 매니저였고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 굴린 돈이 너무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00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하더라도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는 금액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피터 린치는 약간 분산 투자를 그래도 많이 하는 거, 돈이 많은 이유도 있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형 성장주를 되게 선호했어요.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되 크게 성공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모멘텀이라 그러죠. 아까 웹툰이라 그랬는데 웹툰이 아무리 실적이 좋다 그래도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의도가 관심이 있어야지 여의도에서 돈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라. 그래서 일반 개미들, 동학 개미들도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하품하지만 실적이 너무 좋아. 성장이 너무 커. 그러면 나중에 일단 첫 번째로 여의도에 관심 가지고 외인들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와. 그러면 이것 봐라 하면서 그때서야 일반 개미들, 동학 개미들이 달라붙으면서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확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2배, 3배 먹고 나오면 된다라는 게 이제 피터 린치의 대박 종목 발굴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좋고 양호한 성적 그런 종목들을 여러 개 사라는 거예요. 근데 모멘텀이 언제 올지, 근데 모멘텀이 실제로 영원히 안 올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봤을 때 실적이 좋은데 너무 모멘텀이 안 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는 근데 10개를 만약 10개 분산 투자 하더라도 다 10개 다 소형주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적자 없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에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분산 투자하라 하지만 그런 종목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는 일반적인 여러분이라면 한 두세 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라는 막스 퀸터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인상적인데 이익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챙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부동산, 집 5억에서 1, 2년 있으니까 7억이 됐어요. 그때 팔았으면 적어도 이익이 2억 챙길 수 있었죠. 단기간에 2, 3년에 2억 챙길 수 있었어요. 물론 내가 팔고 나니까 10억 됐어. 더 챙길 수 있어. 20억 됐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손해를 봤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가 나중에 너무 빨리 팔아서 아쉬웠다라고 이제 피터 린치도 내가 일찍 16타짜리였는데 5루타, 그러니까 5배 먹고 팔아서 너무 아까웠다라고 회고하는 기록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손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현대차를 이 책 보고 이 책이 약간 원망스럽긴 하지만 두 가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를 처분했죠. 근데 뭐죠? 저번 주 월요일에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 경제 발표했죠. 수소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현대차 대박 났죠. 제가 한 1주만 더 늦게 팔았으면은 1주만 늦게 팔았으면 아니고 안 팔았겠죠. 그래서 완전 대박이 엄청 났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한 20% 먹고 팔았는데 아마 지금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한 35%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15%의 손해가 좀 아깝죠.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저는 이득 보고 나왔어요. 그럼 이득 보고 나오면 되지. 후회는 생기죠. 저도 인간인지로 후회가 생겨요. 근데 여기의 상황이 문재인 정부가 제가 발빠르게 그런 뭐 시류에 민감하지 않은 투자자이긴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안 팔았겠죠.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난 손해 안 받고 이익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챙기라라고 이제 이 책은 조언합니다. 어찌됐든 나는 손해는 안 보고 이익을 봤으면 됐다
손해의 관점에서 보면은 잘 됐어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빠르게 손절하라는 얘기죠. 가라앉는 배에서 너무 제발 신이시오 올라주세요. 델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예측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전문가 얘 투자 엄청 잘하는데 얘한테 기가 솔깃해 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들거리거든요. 얘 똑똑한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가장 이렇게 전문가는 다 거짓 불황대행. 결국에는 우리 코스피도 한 1300, 1200까지 간다 그랬는데 결국엔 1500이 마지막 막차였고 거기서 팍 오르죠. 지금은 다시 2차 폭락이 있을 수 있게 투자하지 말라. 근데 투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던 김장석 씨 디스가 결국에는 됐네요.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옆에 장에서 엄청나게 먹었죠. 시세 차익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예측이 다 다르잖아요. 오른다? 다시 팬데믹이 온다. 라는 폭락이 온다. 라는 주식이 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예측 다 틀리다. 결국에는 다 거짓 불응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도 속기 마련이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크게 한번 먹었으면은 결국엔 또 그 패턴대로 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목차 읽어드렸지만 돈에서 질서를 찾지 말라라는 패턴 원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예측이나 당신의 과거 경험이나 다 과거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IMF 때 보니까 이랬었어. 리먼 브러더스 때 보니까 이랬었어. 그래서 여러분은 패턴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예측이나 자기의 과거 경험에 따라서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부일체 한 2주 전에 방송했던 데 보는데, 이게 집사부일체 멤버들이 조니 대표 이제 유명한 방송 많이 나오시죠. 그래서 투자는 20년, 30년을 해라 라고 늘 말씀하시죠. 이 얘기를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처음 들었나 봐요.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빡 놀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양세형의 말이 진짜 웃깁니다. 나 안 할래. 나 이제 여기서 이제 배꼽 잡아가지고 캡처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스 퀸턴은 스위스 은행가는 난 안 할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니 대표 저는 존경을 해요. 늘 저번 영상에도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조니 대표가 제가 주식에 대한 인식을 바꿔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존경을 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 현대 자동차를 팔고 나니까 역시 조니 대표 말대로 장기 투자였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은 사실 저도 약간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위스 은행가가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투자관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생각하지 나는 그래도 조니 대표가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모미 계좌 인증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스위스 은행가의 책을 읽고 제가 대한항공도 한 33%에서 그냥 팔았어요. 한때 50%까지 이득을 얻었다가 그냥 팔았고, 현찰을 제가 한 18%에서 판 게 지모미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이익 받고, 지금 빠져나온 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가 가라앉지 되게 가만히 있었죠. 현대제철도 19%까지 20%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갔죠? 네, 한 1% 먹고 나왔어요. 존버해서.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보시면 마이너스 14% 했는데 결국엔 존버해서 1% 먹고 나왔고, 대웅제약도 마이너스 10%까지 갔는데 존버해서 1% 먹고 나왔고, JP모간도 19%까지 갔었죠. 이때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엔 4%까지 갔다가 다시 15%까지 가서 팔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AT&T도 10%까지 갔다가 그게 다시 5%까지 갔다가 한 5%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화이자도 한 1% 먹고 나왔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에서 보면은 되게 좋은 주식들, 대한항공 빼고 좋은 주식들은 제가 다 팔아버렸죠. 좋은 주식들이라는 것은 JP모건, 현대차. 근데 이제 정말 짧은 관점일 수도 있지만 JP모건
늘 제가 20%에서 못 팔았고 19%에서 못 팔았고 결국엔 다시 4%까지 내려왔다가 15%에서 팔았거든요. 매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스위스 은행가가 맞아요. 근데 현대차 거울이 안 나왔잖아요. 현대차 같이 수소 경제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완전 폭발적으로 돈이 그 주가가 상승하는 꼴은 안 났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종목마다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JP 모건은 지금 봐도 그때 팔기 잘했어요. 왜냐면 또 결국엔 100달러도 못 넘고 아직도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이게 맞고, 현대차로 보면 스위스 은행가가 틀렸어. 현대차로 보면 오히려 그 조니 데크가 맞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했어야 맞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아이스 시스템이 마이너스 15%에서 결국에는 이번 주 초에 월요일인가에 플러스 3%까지 갔다가 제가 마이너스 15%여야지 이거 한 달 반은 고생해가지고 팔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마이너스 7%예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에서 팔고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지켜보고 있다가 마이너스 7%에서 또 추가로 매수했으면 또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또 스위스 은행가가 또 맞아. 근데 제가 현대제철이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마이너스 10%,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14%였는데 존버했는데 다 플러스로 익절을 했죠. 그러면은 또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라앉았는데 존버하니까 플러스로 돌아갔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또 스위스 은행가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스위스 은행,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현대제철하고 현대모비스랑 대웅제약은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다. 현대제철은 약간 마이너스가 있는데, 현대모비스랑 대웅제약은 그래도 뭐 영업 적자에 허덕이고 이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존버가 맞고 맞는 것 같아요. 현대제철도 현대 계열로 보고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로 본다면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회사다라고 하면은 뭐 조니 대표 말대로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은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CJCGV는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라라고 해서 CGV를 무조건 산다 그래서 이익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어려워요. 이걸 굳이 보여주는 이유는 종목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세개 들을 것만 세개 들어야 된다. 꽃감 빼먹듯이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빼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투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스위스 은행가의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또 매도 경험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우량주를 저가 매수했다면 제가 현대자동차 85,000원 샀다 그랬죠. 정말 싸게 산 거거든요. 지금 12만원 됐는데 정말 싸게 샀는데 제가 10만원에 팔았어요. 그래도 한 18% 이득 보고 나왔는데, 우량주를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저게 한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현대차가 망하면은 대한민국 흔들리겠죠. 흔들릴 정도는 아니겠지만 크게 일이 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현대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절대로 현대차는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량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차가 안 팔린다 그래도 우량 기업이고 제일 먼저 니콜라보다도 실체가 있는 수소차를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보가 아닌 이상 전기차도 준비하고 있고요. 제2의 테슬라를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 회사 액티브라는 회사로 자율주행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기차의 핵심은 안에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잖아요. 자율주행까지 가는 게 목표라 그러면, 이미 제가 현대차를 정말 싸게 매수했다 그러면은 그냥 조니 대표 말대로 20년 30년 가지고 있을 생각도 필요했구나. 절충 아니에요? 스위스 은행가하고 바꿔. 근데 다만 스위스 은행가가 이 얘기를 해요. 이익을 과도하게 빨리 챙겨라 라고 했지만 이 얘기를 단서 조항을 답니다. 밑에 단서 조항인데, 매도 시점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이 바뀌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면 변경하라고 했어요.
뭐 있냐면, 제가 현대차가 그래도 제 자신의 목표 주가는 예전에 정말 잘 나갔을 때는 18만원, 15만원 했는데, 그때까지는 못 가겠고, 현대차가 뭐, 강성 노조도 있고 그러니까, 제 목표가는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얘가 다시 9만원까지 떨어진 걸 보고 되게 짜증이 났었죠. 마음적으로.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9만원도 다시 추가 매수의 기회를 저한테 준 건데, 엄청 싼 건데. 그러면 그때, 이렇게 우량한 주가 9만원이라 나한테 거저 먹으세요라는 매수 기회를 준 건데, 계속 그때 더 사가지고 우량한 기업이니까 나는 이거는 최소 몇 년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니 대표 말대로 20년 30년 못 간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었으면 저번 주 월요일 날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 그 발표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 확신이 바뀌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면 변경하라. 제가 목표 주가를 12만 원을 잡았는데, 정부에서 밀어준대, 수소차 라고, 전기차 밀어줄게, 대놓고 현대차 밀어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나의 확신은 수소차 전기차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규정 노조 때문에 안 돼 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근데 밀어준다네? 몇 년간? 그러면 그 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그리고 니콜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실체가 있는 수소차를 내놓은 현대차는 정부가 밀어주지 않더라도 성장 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니까 나의 목표 주가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12만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은 14, 15만원, 진짜 잘하면 전기차까지 내놓는 거 보게 되면은 정말 18, 19만원, 20만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고 14, 15만원으로 약간 매도 단가를 바꿨어요. 이미 팔았지만. 근데 스위스 은행 가도 얘기해요. 자기 확신이 바뀌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면 변경하라고 합니다. 빨리 이익을 실현하라고는 하지만 그 매도 시점을 자기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자기 확신이 바뀌지 만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약할. 이 정도 니콜라가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야, 공포에는 반등하기 마련이야. 근데 공포가 계속되고 있죠. 미친 듯이 공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건 근데 니콜라가 주가가 반등될 거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도박인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변동성을 이용하기 위해 위험한 주식, 그러니까 제가 델타에 다시 들어갔죠. 델타가 변동폭이 엄청나게 높아요. 하루에 10%, 20%까지 오르는 주식들이죠. 투자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이건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델타에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 응용해 버렸어요. 델타에 들어갔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안하죠. 델타씨 이제 나라고 가는 거 아니야? 델타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아직 백신이 안 나왔는데. 흔들리잖아요. 델타가 변동폭이 높아서 하루에도 10% 오르는 거라서 버텨보자. 내일은 오르겠지. 근데 자기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일반 개미들, 일반 동학 개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는 거죠.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서 일반 대중들, 뭐라겠죠? 앙드로 코스톨라니가 시장 투자하는 심리 게임이고, 주식시장에 바보가 많을수록 던지는 투매가 일어나는 확률이 높다라고 그랬죠. 저같이 바보죠. 일반 대중들도 니콜라가 확 떨어지는 거고 투매가 일어나는 거 미쳤네. 야, 빨리 손절하자. 배가 가라앉는데 가라앉지 마라. 라는 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이 책 안 읽고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던지는 거죠. 미쳤어. 왜? 확신이 없거든. 실체로 본 적이 없잖아. 당연하죠. 델타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영원히 못 나는 거 아니니?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델타에 한번 변동성 있는 주식, 나는 그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랬어 라고 이왕 투자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낮은 금액, 델타가 20 초반에 가 20이 깨져, 그러면 살만하다. 최대한 저가에 하면 이제 오를 일만 진짜 남은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언제 매도해야 된다? 네, 1%라도 난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제가 실수했던 게, 제가 미국의 CGV라는 AMC에 투자를 했죠. 이번 주 초에 플러스 1이 나왔고, 저번 주에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가 플러스 1이 나왔고, 아메리카 에어 항공에도 제가 투자를 했어요. 이번 주 초에 똑같이 1%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고생하고 플러스 1이 났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거 1% 먹으려고 그렇게 일주일 고생했나? 라는, i3 시스템에서 제가 3% 먹으려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나? 라는 자기, i3 시스템도 변동성이 엄청 심하거든요. 이게 아마 자율주행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직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안 됐고 자율주행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써. 미래의 성장 주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영업 적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투자를 안 해. 아직은. 그래서 변동성이 많은 주식은 확실해요. 그러면 델타나 i3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AMC라든지 이런 항공주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런 걸 아쉬워하지 말고 스위스은행 알려줬잖아요. 과도하다 싶을 정도 빠르게 이익을 확보하라. 당연히 내일 갑자기 AMC가 10%더 올라.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이 10%더 올라. 라고 하면 아쉽겠죠. 근데 저는 뭐죠? 손해봤으니까 이익 봤죠. 근데 제가 안 팔았어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버텼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 또 일주일이 지났죠? 오늘이 토요일 아침인데, 금요일 장이 마감, 한 두세 시간 전에 장이 마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메리칸 항공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고, AMC는, 미국의 CGV AMC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심한 그런 주식들, 위험한 주식들은, dangerous한, 하이 리스키한 주식들은 오히려 그냥 1%라는 이익만 나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매도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 예. 이거는 정말로 진심으로 충고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AMC가 1%라도 나면 바로 매도할 거예요. 물론 다음날 추세가 있는데 라고 해서 다음날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델타가 그걸 다음 주에 플러스 1% 나면 전 매도할 거예요. 다음날 또 그걸 기다렸다가 5%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 훨씬 나. 일단은 손해는 안 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낸 게 이게 자기 확신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근데 델타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 너무 싸면 살만하다. 라는 겁니다. 델타는 안 망하니까. 라는 이제 안 망하니까 라는 자기 확신 저지선이 있는데, 이게 충분히 저가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요. 근데 이런 마음가짐, 이럴 바에는, 그러면 나는 단타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약과 같아서, 제가 돈을 다 뺐다가 곧 윈터가 안 오니까 지금 걱정인데 현금화 시켰는데 주식을 계속했던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난 빨리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뭐 투자를 하고 싶어. 저도 그랬고 그런 투자를 빨리 뭔가 사고 싶어.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분들은 우량주를 단타하는 전략이 가장 옳을 거예요. 이게 스위스 은행가가 알려주는 돈의 원리에 가장 더 부합해요. 우량주에 단타하고 집중 투자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근데 이런 원칙은 제가 아까 델타 영원히 떨어질 수 있고 꼬꾸라질 수 있어요.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룰 2를 얘기하거든요. 룰 넘버 1은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룰 넘버 2는 첫 번째 룰을 잊지 말아라. 원문으로 볼게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룰 넘버 1 never lose your money. 룰 넘버 2는 never forget 룰 넘버 1 이라고 합니다. 잃지 않은 투자 가장 중요해. 지금 제가 지모미 델타 마이너스 났지, i3 시스템 마이너스 났지, 그 다음에 항공그룹 마이너스 났지, 니콜라 마이너스 났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은. 근데 보니까 제가 너무 하이 리스크 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좋아하는데 나는 하이 리스크 하는 데서 한 번 크게 먹으면 크게 먹어 라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세요? 결국에는 도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제가 스위스 은행가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투자는 투기에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저는 투기의 수준을 넘어서 그냥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박.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부자는 좀 오버인 것 같고 결국에는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하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흔들거리지 말고 워런 버핏의 현명한 조언, 스마트 어드바이스를 여러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진심으로 이게 되게 지금 49분, 50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한 이유는 구구절절히 가슴에 새겼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도 근데 저의 패턴일 수 있죠. 스위스은행과 경기하는 게 저의 패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우량주는 맞는 것 같아요. 우량주도 망하기 쉬운데, 근데 충분하게 망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죠.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우량주는 주가가 망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제가 망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스위스, 그러니까 그 상용차도 결국에는 어디서 인수한다 그래서 주가가 팍 폭등했잖아요. 결국에는 결국 망한다 해가지고 몇 년간 그 주가를 유지했거든요. 망하기도 쉽지 않아요. 주가가 폭등한 거 보고 역시 그런 걸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상한가 맞는 거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눈을 못 뜨겠어요. 내가 지금 손해 본 게 뭔데. 점점 리스크한 데 갔는데, 결국에는 경험을 해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에 단타하는 게 100%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주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냥 델타에서 플러스 하루에 10% 먹을래요? 그냥 JP 모건에서 하루에 1% 먹을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델타에서 10%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 더 선호하겠죠. 근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델타에서 하루에 마이너스 10% 손해보겠어요? JP 모건에서 하루에 1% 손해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할까요? 네, JP 모건에서 하루에 1% 손해보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이익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전부를, 저는 지금 거의 전부를 하이 리스크한데 걸어서 실수했고, 굳이 포션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20% 정도를 델타나 하이 리스크에 걸고, 그 다음 80% 정도를 우량주 단타에 거는 게 여러분한테 더 현명하게 돈을 벌어줄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량주가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Dog Over the Dows에서 아마 어제의 종가 기준, 아니면 적어도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해 본 겁니다. 하면은 애플이 1위네요. 애플이 1위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 4위가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5위가 알리바바, 6위가 페이스북, 그 다음 7위가 아시죠? 워런 버핏이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 다음 8위가 비자, 그 다음 9위가 존슨앤존슨, 10위가 월마트. 이 정도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게, 왜냐면 제가 지금 고르는 기업들이 은행주, 그러니까 14위 JP 모건, 근데 우량주인데 약간 요새 빌빌대고 있는, 그러니까 JP 모건이 특별하게 악재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경기가 좀 안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별로 안 맡기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고점 한 120까지 갔던 그 주식인데 지금 90에서 10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가가 약간 빌빌거리고 있어. 이런 거야말로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23위 AT&T가 과감하게 HBO라는 것을, 한국의, 미국의 KT예요. 아마 벨 전화기 개발했던 벨이 창립한 회사일 겁니다. 창립자가 벨일 거예요. 벨. 23위 AT&T도 HBO를 론칭했는데 비빌거려서 아마 지금 주가가 비빌거리고 있는데, 지금 원래 한 38, 30, 40달러 이 정도까지 갔던 기업인데 지금 3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일수록 좋습니다. 근데 시가 무려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노는, 미국이 지금 미국은 세계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14위 한 기업이 JP 모건. 근데 지금 주가가 약간 비빌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AT&T, 전 세계에서 23위 했던 기업 AT&T가 23위 빌빌거리고 있고, 26위 코카콜라는 빌빌은 안 걸리고 정통적으로 너무 좋은 회사라서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26위. 이런 기업으로 어떻게 단타를 할 수 있을까요? 한 2주치만 가져와 봤습니다. 2주치 그 종가 기준을 보면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단위로 JP 모건을, 가장 좋은 거는 JP 모건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85달러나 90달러 갔을 때 올인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난 손이 근질근질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는 해야겠고 어디 하지?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요. JP 모건을 7월 13일이나 10일날 97달러에 샀어요. 그냥 한번 사보자.
라고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97에 13일날 97.65에 샀다고 쳐요. 라고 하면은 그때 1000만원 샀어요. 그러면 언제 팔면 될까요? 네, 14일에 팔아도 되고 하루 더 가지고 있어서 1.55, 이 에라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1.55 먹고, 그러면 1.55니까 15만원이죠. 15만원 먹고 팔았어. 다음날 16일에 보니까 에라 더 오르잖아. 에이 짜증나 했는데 어떻게 됐죠? 17일날 내려갔죠.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가의 좋은 대로 이틀 만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이익을 확보하라 라고 했고, 내려가. 17일날 내려가. 좋아. 내려가면 기회다. 100은 좀 100에서 더 오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110까지 갔다가 꼬라졌기 때문에 JP 모가는 아직은 110까지는 120이 아마 거의 최대였어요. 115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오기 전에 주가기 때문에 100에서 105까지는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래서 그건 맥시멈 주가기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100은 좀 무리고 내려오길 기다려보자 해서 17일날 샀어. 17일날 98.16에 샀어요. 근데 에라 20일날 마이너스야. 그럼 배가 가라앉는데 손절할까요? 아니죠. 근데 우량주죠. 한번 지켜보자. 21일날 99.41 했어요. 이때 팔아야죠. 빨리 팔자. 그러면은 한 2% 먹어요. 1000만원을 또 샀으면은 2%, 20만원 벌고 또 나와요. 그러다가 지켜보자. 다음날 또 떨어져. 98.6에 샀어요. 그러면 다음날 23일날 98.98에 또 팔면 돼. 그러면 1000만원 샀으면은 또 2,000원인가요? 2만원? 2만원이지만 2만원 먹고 나와. 이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우량주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랬죠? JP모건 너무나 좋은 기업이에요. 너무나 세계 1등 기업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세계 17위였나요? 세계에서 16위, 17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은 조금 많이 폭락했다라고 하면은 물 타요. 1000만원어치 샀으면 한 1500, 500만원 더 사서 물 타서 95로 갑자기 떨어져서 물 타서 또 금방 또 100 옵니다. 한 1, 2주 기다리면. 그때 또 다시 팔세요. 그래서 우량주로 단타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거든. JP모건은 안 망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AT&T로 올게요. AT&T도 한때 40달러, 30 했던 호랭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죠. 만약에 7월 10일 날 30.13에 샀으면 좀 오래 걸렸을 거야. 좀 스트레스 좀 받았겠죠. 샀으면 계속 떨어지네, 짜증나 라고 했는데 언제 기회가 왔죠? 네, 16일 날 기회가 왔습니다. 16일 날 30.39 이때 팔았으면 돼요. 30.89에 팔아서 1% 1000만원이라서 1% 먹고 10만원 벌고 나와요. 그러다가 기다려요. 그래, 30.25는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20일날 29.85? 기회다. 샀어요. 1000만원치 샀으면은 21일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30.25죠. 그러면은 바로 1000만원이었으면은 13만원 벌고 나오는 겁니다. 그다가 30은 좀 오본 것 같고, 언제 사면 되죠? 오늘 종가에 샀습니다. 29.57에 샀으면은 또 다음 주에 30.15 이 정도에 1% 먹고 나오면은 여러분의 단타 전략은 우량주잖아요. AT&T는 안 망한다. 그래서 충분하게 1000만원 가지고 집중 투자 전략,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가가 알려주는 재빠르게 이익을 실현하라라는, 이거 많이도 안 떨어져요.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량주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너무 좋은 주식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뭐만 지키면 된다? 집중 투자의 원칙 1000만원을 그냥 내놔요. 우량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가가 조언해주는 그런 원칙들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량주예요. 제 3의 원리를 지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우량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안심이 되는 주식이잖아요. 두 번째, 이익을 빠르게 실현하라 그랬죠. 그 원칙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집중 투자하라, 이익을 빠르게 실현하라, 이 두 가지로 단타로 정말 마음 편하게, 물론 삼성증권, 그 증권사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게 좀 아깝긴 하지만 정말 빠르게 하루에도 한 일주일 만에 10만원씩 단타로 이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마찬가지 코카콜라 좋은 회사죠. 코카콜라가 여러분 한 45달러에 샀으면은 대박이 났어. 7월 10일에 45.15에 샀으면 다음날 바로 또 1000만원 아치 샀으면은 2만원 벌고 나올 수도 있었고, 조금 하루 더 가지고 있었으면은 1000만원어치 샀으면은 10만원 벌고 45에서 나올 수 있고, 어라 이거 봐라 계속 오르네, 에이 아까워. 근데 아까워도 7월 16일날 난 조금 떨어지면 산다 라 해서 46.15에 샀으면 또 언제죠? 다음날 1000만원어치 샀으면 다음날 또 14만원 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7월 26일날 46.12에 샀어요. 그러면 다음날 1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또 23만원 벌고 나오죠. 에이 다음날 또 올라, 아깝네, 이런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오르죠. 근데 너무 이제는 너무 오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봐. 길게 보면은, 야, 45달러에서 그냥 쭉 장투했으면, 장투랩 그것도 없죠. 한 1-2주 가지고 있었으면, 45에서 48까지 볼 수 있지 않았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1000만원이었으면은. 이게 이제 존니 대표가 말하는 장기 투자인데, 근데 사실,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 정말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 해야 될 거는 제가 말했죠. 코카콜라가 40달러에 가까이 왔을 때, 엄청 저가에 왔으면 엄청나게 그건 팔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워낙 시장 변동성을 난 이겨내지 못하겠고 안심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략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델타는 변동폭이 장난 아니죠. 언제 샀냐면은, 7월 15일날 샀어요. 종가에, 이것도. 하루에 10% 정도 올랐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한번 경험했죠. 6월 중순에, 불타게 오른 적, 35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불타게 오른 적이 있어요. 하루에 10 해서, 사면타 30%씩 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분위기 봐라. 올랐네. 해서 제가 다음날 10% 무조건 간다, 아니 적어도 5% 간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 은행가의 조언을 따라서 이때 얼마 샀을까요? 이제 500만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지몸이 마이너스 한 9%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이 많은 위험한 주식이잖아요. 근데 위험한 주식을 게다가 제가 높은 단가에 사버렸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25.96, 오늘 종가에는 살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사겠지만 살만한 것 같아요. 25.96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분할 매수 개념으로 조금 소액 100만원 개념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위험한 주식일수록 분할 매수 개념이 나은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들어가면 크게 손해봅니다. 네. 이제 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환전을 좀 더 해서 우량한 주식들, JP 모건하고 AT&T를 이 두 개의 주식 제가 좋아를 해요. 이걸로 이익도 많이 받고, 이런 우량한 주식들을 좀 집중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중 투자, 스위스 은행가 알려준 대로 집중 투자 한 500만원 두 개를 사서 단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결과는 영상 한번 남겨드릴게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공유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피터 린치랑 이제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랄프 벤저가 투자하는, 둘 다 얘기하는 게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니콜라에 하면 안 돼요.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피터 린치는 이미 그런 거, 그때가 나타나니까 니콜라가 소프트웨어를 딱 만들어가지고 매출이 발생했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랄프 벤저가 의 책을 보면은 약간은 랄프 벤저는 반대 케이스예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투자한 케이스가 있어요. 언제 투자했냐? 되게 엄청난 천재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하나 설립했을 때 했대요. 이거는 에디슨이 전기회사를 만들었는데 투자하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천재들이 회사도 좋은 기업이 있냐라는 것은 논외지만, 이 사람은 랄프 벤저는 그 천재 디자이너가 좋은 기업도 우수하게 이끌 것이라는 거에 베팅을 했다기보다는 베팅을 했죠. 근데 천재 투자라는 원칙을 지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주주국장이 일론 머스크는 천재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야, 얘는 천재다. 천재가
이끄는 회사는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실체가 별로 없는데 투자를 했었습니다. 물론 실체가 나왔어요. 모델 S 정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그때가 뭐 깡통이다, 별로다, 이런 거 디자인도 쓰레기다, 아직도 디자인 별로 안 이쁘다 그러는데 그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재에 투자할 만하다. 에디슨이라 이거 우리가 전 세계가 인정한 천재라면 천재가 이끄는 회사에는 실체가 나오지 않더라도 투자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니콜라를 만든 그 CEO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 친구가 천재인지는 저도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그 친구 천재였다고 하면 이미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 니콜라 자체의 주가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지 그걸 만든 CEO에 대해서 얘기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2의 테슬라다. 그 사실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나와요. 제2의 땡땡땡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 이미 제2이지 않냐 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니콜라의 투자를 하는 것은 되게 피터 린치는 아직 생존해 있으니까 아마 니콜라가 이렇게 붐 나는 걸 보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건 정말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미친 듯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수하고 있고 근데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기반해서 소형 성장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하고 플러스에서 매출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익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보니까 한국 기업 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보세요. 17년, 18년, 19년 거꾸로 돼 있죠. 보면은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1680에서 18년, 17년, 1983에서 2998 거의 16에서 2년 만에 2배가 됐죠. 16 곱하기 2, 32여야 되는데 29, 엄청난 성장이 장난 아니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죠? 4일, 56, 7일 거의 또 영업이익도 거의 2배가 됐죠. 연결 단기 순이익도 36, 46, 7일 정확하게 2배가 됐습니다. 36에서 2배 단기 순이익도 2배가 됐어요. 이 엄청난 회사, 야 이거 엄청나게 회사 성장하네. 이거 어떻게 찾았냐? 하나하나 다 봤어요. 재무제표 위주로 제가 하나하나 다 보다가 삼성증권에서 간편 그 재무제표를 보다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 하는 회사지? 라고 찾아봤어요. 역으로 찾은 거죠. 일단 재무제표가 우수한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뻘짓처럼 시행착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맨땅 헤딩한 거죠. 찾았어요. 어떤 회사냐? 팜스빌이라는 회사더라고요. 여기가 건강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석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 엄청 챙기는 그냥 저 같아도 뭐 몸에 좋은 거 찾아 먹잖아요. 근데 건강식품들이 홍삼 챙겨 먹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약업계에서 이병욱 대표는 제약업계에 수십 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약이 전부가 아니며 그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기업 팜스비를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팜스비의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찾았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적정한가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를 딱 보니까 3년치를 보면은 3년치가 보면은 어떻게 한번 저점 한번 찍었죠. 이게 아마 코로나 때일 겁니다. 코로나 때 샀으면 대박 났어요. 거의 2배 먹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이 주식 아니더라도 다른 거 먹었어도 거의 2배나 먹었지만 근데 지금 13,800원인데 이게 적당한가? 라고 보면은 그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20년 6월 30일 날 제가 왼편에 그 아쿠아필 그 광고 하는 건 아니고 이분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 캡처했는데 자를까 하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 영상에 남겨놨습니다. 이분 되게 이쁘게 생겼죠? 하여튼 2020년 6월 30일 파이낸셜 그 뉴스에서 보면은 리서치 아름에서 6월 30일 날 그러니까 저번 달 말에 냈는데 팜스빌은 코로나 그 수혜 건강식품 주식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뭘로 봤죠? 19,300원을 봤어요. 19,300원. 그러면 19,300원이면 아직도 엄청난 성장 이력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분석력이 없으니까 그냥 전문가 리포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위스은행가는 전문가 예측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어쨌든 전문가도 주식이 자기 생각보다 오르면은 추정하고 자기 생각보다 내리면 내리기 때문에 못 믿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시장 마켓 쉐어나 시장 규모, 확장성 이런 걸 다 분석을 하면서라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완전히 무시할 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저도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적정 이게 사경 회계사도 얘기합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터는 볼 필요가 있다. 그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 적정 주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보다 뭐 엄청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리서치를 했는데 그 리서치 근거 자료는 정말 볼만하다. 그 자료의 근거치를 지금 그러니까 리서치를 만들다 보면은 한 3개월, 4개월 인터벌이기 때문에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라고 3개월이 벌써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통계치의 자료 출처 거기 가가지고 지금의 통계치 자료를 보고 이런 거에 노력을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서치의 문구를 보면 뭐라 써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러면서 팜스빌은 현재 메이저 홈쇼핑, CJ 오쇼핑, GS샵, 데이터 홈쇼핑 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 중이고 이마트 140개 지점의 입점 계약 완료에 고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부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마트에 한번 가봐가지고 팜스빌이 딱 있어요. 이마트에 가면은 주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마트 자주 가거든요. 한번 가면 엄청나게 많이 사죠. 근데 주부들이 딱 옆에서 보고 팜스빌 건강식품 하나씩 골라가지고 야 이거 먹어볼까? 팜스빌인지 모르고 그걸 딱 목격을 해요. 그러면은 야 피터 린치가 발품 파는 조사 방법이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회사도 방문해. 한번 팜스빌 본사에 방문해가지고 직원들이 연락 받고 뛰어다니고 여긴 대박 나겠다 라고 하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리서치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사실 가늠하기 어렵고 사경 회계사가 주식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에서 본인만의 주식 적정 주가 산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그 피터 린치식으로 소형 성장주를 일단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럼 적정 주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할 공부는 관심이 생겨 그때는 관심이 없었었는데 관심 좀 생겨서 사긴 회계사의 적정 주가 계산법은 좀 더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되게 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한 겁니다. 요새 제가 드라마 이게 나나 참 이뻐요. 정말 옷이 정말 기니까 정말 그 쭉쭉빵빵 기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 추사표인데 부제가 이겁니다.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따와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 전업으로 하신 분 이거 안 보실 거고 볼 필요도 없죠. 전업으로 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그 기법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하라는 원래 본업이 뭐 자영업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직장인 분도 많으시겠죠. 저도 직장인인데 하라는 주업은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하실 거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부자는 진짜 타고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조니 대표가 늘 말하지만 20년 30년 아까 그 양세형이 양세바리가 나 안 해 이것처럼 그 20년 30년을 가지고 있는 배포는 정말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릇은 정말 타고나는 것 같고 일반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거기 그 집사부 일체에 있던 게스트 분들 고개는 끄덕끄덕 하지만 20년 30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저도 현대자동차 사실은 조니 대표 영상 보고 현대자동차만큼은 오래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근데 사실 저도 목표가를 12만원 잡았기 때문에 12만원 딱 도달했을 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걸 팔아 말아. 근데 그게 도달하는데 한 몇 달 안 걸렸어요. 4월 1일날 샀으니까 4, 5, 6, 7 3.5개월 몇 년입니까? 0.25년이에요. 아까 주식 샀으면 20년 30년 가지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자의 배포는 정말 타고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어설프게 그 하이 리스크 너무 큰 저같이 니콜라나 그 델타 이런데 아메리칸 항공 그룹 그다 미국의 CGV AMC 너무 그 한국의 CGV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 아 언제 오르지? 언제 오를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IC 시스템 너무 좋은 기업이라 했는데 자율주행이 오면은 대박 날 거야. 그렇게 이제 그 희망 회로로 행복 회로로 돌린다고 이제 네이버 토론방에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량주 그 삼성전자 사세요. 보니까 나는 삼성전자는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별로인 것 같고 딱 지켜보니까 저는 JP모건하고 AT&T가 움직임이 아주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 주식들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단타를 하면서 적당히 벌면 용돈 마음 편하게 우량주의 그 실차익을 노리면서 집중 투자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JP모건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JP모건 하나에 여러분 1,000만원 다음 주 환전하셔가지고 단타 하셔도 저한테 뭐 용돈 스트레스 안 받고 배가 깔아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JP모건은 안 깔아앉으니까 단타 하시면서 적당히 용돈 보시는 걸로 만족합시다. 저도 약간 그렇게 타협봤어요. 어설프게 나 돈 벌어야겠다, 대박 나야겠다 라고 하이리스크 감안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입니다. 하이리스크 이퀄 하이리턴이 아니고 하이리스크는 great risk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오늘 정말 길게 했는데 정말 중요한 그 주식 영상 저 실패로부터 배운 그 그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했는데 정말 한 멘트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영상은 사실 너무 길어서 안 보시겠지만 이런 영상이야말로 정말 한 토시 한 토시 빼지 말고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늘 성공한 투자 그리고 행투 행복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